공일 집합의 뜻과 표현, 공일 집합의 연산 17페이지 유한 집합의 원소의 개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선생님이 요구할게요. 되게 시험에 내기 좋은 부분이에요. 선생님들이 내신용 시험으로 내기 정말 좋은 부분이어서 잘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고등학교 과정에서 내신용으로 시험에 나오면 집합 3개짜리 문제가 나올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런데 집합 2개짜리 하고요, 집합 3개짜리의 난이도의 차이는 굉장히 커.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설명하는 상당 부분이 전부 다 집합 3개짜리를 푸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선생님이 계속 할 건데, 얘는요 개념이 완벽하게 정리가 돼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면 되게 그냥 기계적으로 쫙쫙쫙 이렇게 푸는 거야. 쫙쫙쫙 답 이렇게 나와요. 근데 개념이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으면 머릿속이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되는 게 대상 3개짜리 집합의 원소, 유한 집합의 원소의 개수 문제야. 개념을 완벽하게 공부한 후에 선생님이 드린 문제집을 풀어달라는 얘기야. 그 개념이 계속 적용이 되는 걸 확인하면서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개발세발 내 맘대로 막 풀지 말라는 얘기야. 알겠어? 개념과 매칭시켜가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와 관련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와 관련된 문제는 집합이 2개 나오는 문제와 3개 나오는 문제로 나뉘어져 풀 수 있는데요. 집합이 2개 나오는 문제는 엄청 쉽습니다. 그냥 벤다이어그램으로 푸시면 돼요. 벤다이어그램 그려놓고 그냥 푸시면 됩니다. 자, 단 교집합 영역은 교집합 영역을 모를 땐 X로 놓고 푼다 입니다. 자, 집합 3개는요 벤다이어그램과 반드시 공식 이 2가지를 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이때 핵심은 뭐냐? 넓이를 구하는 것과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는 구조가 같아요. 자, 아직까지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 실제 문제에서 선생님이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아주 심플한 앞에 나왔던 얘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거 했었지 우리? 채웠지? 빠르게 채웁니다. A의 원소의 개수가 3개이다 라고 할 때 우리 얘를 어떻게 쓴다? NA는 3이라고 쓴다. 그래서 NA는 중요한 건 집합이 아니라는 거죠. 얘는 뭐에 불과하다? 수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등으로 풀 수 있다요. 그래서 얘는 수고 얘는 집합이니까 얘는 같지 않겠지? 자, 이와 같이 얘는 수니까 0과 같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뭐 요런 얘기예요. 얘가 뭐란 얘기야? 수란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요 지금부터 공식 만드는 기본 공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합 집합 B를 구하는 방법이야. 유한집합의 원소에서요 A합 집합 B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A합 집합 B는 어떻게 구하셔야 되냐면요, A를 다 더해, 그리고 B를 다 더해. 근데 중간 부분이 2번 겹쳤지? 그래서 요 교집합 부분, A 교집합 B 부분을 한번 빼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요렇게 B급 말고 선생님이 요렇게 표현해 볼까? A합 집합 B야. 여기에 있는 원소 전부 다 구할 때는요, 우선 A의 원소를 다 더해요. 자, 그리고 B의 원소를 다 더해요. 그런데 봤더니 모두 한 번씩만 더해줘야 되는데 여기 2번 냈네? 그래서 얘 하나를 빼버리는 거야. 그 공식이 바로 이거예요. A합 집합 B는 NA 플러스 MB 마이너스 NA 교집합 B라는 공식이에요. 되겠습니까? 자, 3번만 읽고 암기하고 갑니다. 시작! NA합 집합 B는 NA 플러스 MB 마이너스 NA 교집합 B. 이 공식들은 전부 다 나중에 확률과 통계 쪽으로 연결이 돼. 그러니까 좀 잘 기억해두자. 한 번 더 시작! NA합 집합 B는 NA 플러스 MB 마이너스 NA 교집합 B. 한 번 더. NA합 집합 B는 NA 플러스 MB 마이너스 NA 교집합 B. 자, 이제 2개짜리는 끝났어. 얘는 뭐 별로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중요한 건 3개짜리예요. 3개짜리 공식은 엄청 길어.
눈치를 보니까 되게 긴 것 같아. 그런데 중요한 건 뭐야? 이 공식을 완벽히 암기하셔야 돼요. 왜? 대상 3개짜리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공식을 이용해야지만 답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만들어 볼게요. 선생님이요. A 합집합 B, 즉 이 영역을 모두 다 한 번씩 다 더해놓은 녀석을 구하고 싶어. 그러기 위해선 우선 뭐 해야 돼요? A의 영역을 우선 합칠 거예요. A의 영역은 얘 이렇게 한 번씩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플러스 요번엔 MB의 영역도 한 번씩 합칠 겁니다. 얘 이렇게 한 번씩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플러스 NC의 영역도 한 번씩 합칠 겁니다. C의 영역 얘 이렇게 들어가 있네. 근데 모두 한 번씩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막 두세 번씩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지. 그래서 얘를 빼주기 위해서 빼기 N, A 교집합 B를 할 거예요. 자, A 교집합 B 부분에서 하나 뺀다 그랬지? 그래서 하나씩 뺍니다. 그래, 하나씩 빼서 지워줘야지 라고 이렇게 지웠어요. 자, 그리고 또 뭘 빼겠어? 눈치가 생기지? B 교집합 C 부분을 뺍니다. 그래, B 교집합 C 이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서 또 이렇게 하나씩 빼야지 했어요. 자, 그리고 빼기 N, C 교집합 A 되겠죠. 자, C 교집합 A 부분에서도 또 하나씩 이렇게 뺐어. 그래서 이제 완벽한가 봤더니 문제가 하나 생겼지. 전부 한 번씩 들어왔는데 이 중간이 완전히 다 빠져버렸네? 그래서 이 중간에 한 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더해줘야겠지? 그게 바로 플러스 N, A 교집합, B 교집합, C 되는 거예요. 이게 공식이에요. 근데 이 공식을 완벽히 암기하고요. 막 오락가락 이양해가지고 사용하는 스킬을 좀 익히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2번 공식은 지금부터 4번만 읽으면 암기할 거예요. 지금 외우고 가십시오. 시작! NA 합집합 B 합집합 C는 NA 플러스 NB 플러스 NC 마이너스 NA 교집합 B 마이너스 NB 교집합 C 마이너스 NC 교집합 A 플러스 NA 교집합 B 교집합 C. 안 읽은 사람이 있어서 도로 4번 냈어. 시작! NA 합집합 B 합집합 C는 NA 플러스 NB 플러스 NC 마이너스 NA 교집합 B 마이너스 NB 교집합 C 마이너스 NC 교집합 A 플러스 NA 교집합 B 교집합 C. 한 번 더. NA 합집합 B 합집합 C는 NA 플러스 NB 플러스 NC 마이너스 NA 교집합 B 마이너스 NB 교집합 C 마이너스 NC 교집합 A 플러스 NA 교집합 B 교집합 C. 길긴 하지만 어떤 규칙성이 느껴져서 외울만 하지? 예. 그래서 이 녀석을 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아래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대상 3개짜리 집합 3개를 가지고 있는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기 문제를 이제 풀 때 선생님이 뭘 했어요? 벤다이어그램과 방금 전에 배운 공식을 이용해야 됩니다 라고 했지? 자, 문제에 나와 있는 요구사항을 벤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보는 거야. 그렇게 그려보면요, 이런 그림들이 등장하게 돼요. 이런 그림들이 등장하게 돼요. 근데 선생님이 뭘 했어요? 넓이를 구하는 것과 구조가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 즉 너희들은 이렇게 벤다이어그램을 그려놓은 상태에서 공식을 변형해서 요 값을 구해내야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녀석이 뭔가, 방금 우리가 여기에서 공식을 만들었던 것처럼 요 면적에 대한 공식을 너희들이 스스로 만들 수 있어야 돼. 알겠나?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만들 수 있겠어? 불러봐. 시작! NA 교집합 B 플러스 NB 교집합 C 플러스 NC 교집합 A. 우선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랬더니 중간이 필요 없는데 이 중간이 몇 번 들어갔어? 이 중간이 몇 번 들어갔어? 3번이나 들어가 있네? 씨, 필요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3N A 교집합 B 교집합 C.
이렇게 식을 너희들이 스스로 넓이를 구하듯이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할 수 있을까? 됐나? 자, 그러면 요번에는 한번 비슷한 요 녀석 보자. 얘는 얘랑 비슷한데 요 중간이 한번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4번은 어떻게 되겠나? 불러봐. 시작. NA 교집합 B 플러스 NB 교집합 C 플러스 NC 교집합 A에다가 3번 빼졌는데 나 한 번 필요해. 아, 3번 더해졌는데 한 번은 필요해. 그러니까 몇 개 빼야 돼? 2개 빼야지. 마이너스 2n A 교집합 B 교집합 C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녀석 어떻게 만들까? 얘는 우선 뭐 해야 돼요? 전체 합집합에서 시작해도 되지. 맞아? A 합집합, B 합집합, C에서 이제 뭘 빼기 시작합니까? 마이너스 NA 교집합, B 마이너스 NB 교집합, C 마이너스 NC 교집합, A 이렇게 다 빼버렸어. 그러면 얘는 한 번씩 더해주고 한 번씩 다 빼줘서 상관이 없는데 요 중간 게 항상 문제지. 한 번 더해줬는데 3번 빼졌어요. 근데 얘 비워줘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제로 상태가 되려면 1 더해주고 3번 빼줬지? 그러면 몇 개 더 더해줘야 돼? 2개. 그치? 3개도 하고 3개 빼면 되잖아? 그래서 여기에서는 플러스 2배의 N, A 교집합, B 교집합, C가 된다.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도록 할까? 세 번째 이 영역은 어떻게 만들까? NA 교집합, B 교집합, C 이러면 곤란해요? 예, 그 값은 문제에 주어지지 않을 테니까. 자, 그래서 이 녀석은 어떻게 만들면 좋냐? 자, 우리요, 요 대상 3개짜리 공식 다시 한 번만 불러볼까? 시작! NA 플러스 NB 플러스 NC 마이너스 NA 교집합 B 마이너스 NB 교집합 불러! C 마이너스 NC 교집합 A 플러스 NA 교집합 B 교집합 C자. 자, 요 녀석을 구할 때는요, 바로 얘기 때문에 얘만 남겨놓고 전부 다 얘네 이항해버리면 돼, 안 돼? 되지? 얘가 사실은 제일 간단해 보이지만 얘가 공식 전부 이항해야 되는 식이어서 제일 긴 식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이항해서 불러볼까? 시작! NA 합집합 B 합집합 C 마이너스 NA 마이너스 NB 마이너스 NC 플러스 NA 교집합 B 플러스 NB 교집합 C 플러스 NC 교집합 A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식들을 너희들이 그림을 봤을 때 만들어내고 요 식에 해당되는 부분을 문제에서 준 부분은 놔두고 공식 이용해야 되는 부분은 공식 이용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되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됐죠? 예. 자, 18페이지 밑에 가보면 여백이 좀 있을 거예요. 자, 18페이지 맨 뒤에 여백에다가 선생님이요 문제를 좀 낼 거야. 그 문제를 어떻게 푸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여백에다가 문제 2개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첫 번째 문제예요. 문제 간단히 쓸 겁니다. 자, 학생이 54명이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런데 이 중에서 A 가수를 좋아한다 라는 학생이 28명이에요. B 가수를 좋아하는 학생이 30명이에요. 자, 둘 다 싫어 라고 얘기하는 학생이 4명이에요. 자, 이때 A 가수만 좋아하는 학생의 수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바로 유한 집합의 원소의 개수 문제예요. 자, 그러면 우린 얘를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얘는 집합 2개짜리야? 3개짜리야? 2개짜리지. 가수 A하고 가수 B만 나와있죠? 예, 2개짜리 문제예요. 그래서 2개짜리 문제는 그냥 선생님이 뭘 했어? 벤 다이어그램으로 푸십시오라고 했죠. A 안쪽이 A를 좋아해, 바깥쪽이 A를 싫어해 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그러면 얘는요 대상 2개짜리 문제이기 때문에 벤 다이어그램으로 풀면 이런 그림을 그려놓고 문제를 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렸을 때 핵심은 바로 이 공통 부분 교집합 명령이지. 얘가 주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얘부터 신경 써야 돼. 항상 얘부터 챙겨야 돼. 얘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A, B 둘 다 좋아해. 이런 학생 수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그러면 얘를 뭐라고 놓고 푼다? X라고 놓고 푸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문제 풉니다. A가 수가 좋아. 즉 A 안쪽에 28명 들어와야 되니까 여기 X 나왔으니까 얘는 28-X명 되는 거예요. B가 수가 좋아하는 애 30명이니까 여기는 뭐 들어가겠습니까? 30-X 들어가는 거예요. 둘 다 싫어. 여기 4명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 보고 뭘 구하래? A가 수만 좋아라는 이 부분을 구하래. 즉 이 문제의 핵심은 뭐다? X를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X를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 있는 이 3개의 숫자를 모두 다 더해버리면 54명에서 4명 빠짐. 몇 명이 돼야 돼? 50명이 돼야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플러스 X, 마이너스 X 한 번 있으니까 2개 더하면 58-X는 50이다. 그러므로 X가 몇 나오니까 8이다. 그러므로 A만 좋아하는 학생은 28-8에서 몇 명이다? 20명이다. 이렇게 구해내는 거야. 쉬워 어려워? 엄청 쉽지? 그래서 얘는 학교 시험에 출제될 일이 없어요. 사실은 얘는 중학교 1학년 때 보통 나오던 문제 유형이야. 알겠습니까? 이런 게 시험에 나올 리는 없어. 자, 그러면 지금부터 대상 3개짜리 문제 한번 적어놓고 생각해 보도록 하자. 자, 2번째 문제. 요번에는요, 학생이요, 55명입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언어를 말하는 거야. 외국인가 봐. 자, 영어를 말할 수 있는 애가 27명이에요. 일어를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21명이에요. 자, 중국어를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17명이에요. 자, 그리고 영어와 일어를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8명. 자, 일어와 중국어를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5명. 중국어와 영어를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6명. 자, 3개 언어를 모두 말하는 친구가 2명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서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자, 영어, 일어, 중국어 모두 못하는 학생 수, 모두 못하는 학생 수를 구해보시오 라는 이런 문제가 나온 거예요. 됐지? 자, 대상 3개짜리는 선생님이 뭐하고 뭐 이용하랬어? 벤 다이어그램과 공식 둘 다 이용해야 됩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얘를 공식으로 만들기 위해선 작업을 좀 해주셔야 돼요. 자, 얘는 뭐야?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55다 라고 써야 돼요. 자, 영어를 A라고 하겠습니다. 자, A 집합에는 27명, B 집합에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21명, C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17명. 자, 영어와 일어 둘 다 하는 애는 8명. 자, 일어와 중국어 둘 다 하는 학생은 5명. 자, 중국어와 영어 모두 하는 학생은 6명. 3개 국어를 모두 하는 학생은 2명이다. 라고 나왔어요. 됐지?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 뭐부터 그려봐야 돼? 벤 다이어그램부터 그려보는 겁니다. 자, 그래 얘를 가지고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전체 집합이 있고 A, B, C 3개의 집합이 있는데 영어, 일어, 중국어 모두 못하는 학생 수를 구하랬으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요 바깥쪽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그냥 어떻게 푸시면 되겠어요? 자, 넓이를 구하는 것과 구조 같다라고 했지. 얘는 어떻게 풀면 되겠다? 전체 집합에서 뭐만 빼버리면 돼? N, A 합집합, B 합집합, C만 빼버리면 우리가 원하는 원소의 개수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요.
되겠습니까? 자, 얘는 55라는 걸 알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주어진 조건 중에서 N A합집합, B합집합, C 막바로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요 녀석을 가지고 이제 공식 만들어야 되지. 요거 공식 뭐였는데 시작! NA 플러스 MB 플러스 NC 마이너스 NA 교집합 B 마이너스 MB 교집합 C 마이너스 NC 교집합 A 플러스 NA 교집합 B 교집합 C 맞습니까?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있는 숫자 다 대입해서 답 낼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그래서 답을 하나하나 대입해서 내면은 7명이 나온다. 뭐 이렇게 나온 거야. 근데 얘는 되게 노골적으로 나온 거고요. 실제 문제는 이런 패턴 말고 아까 선생님이 그려줬던 그런 그림 있지? 그런 그림을 가지고 나오는 거고 그 그림에서 보이지 않는 이런 값들이 존재할 거야. 그 값들은 전부 어디에서 끄집어낸다? 공식에서 이항해가지고 잡아내는 거야. 되겠습니까? 한번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풀어봐야 느낌을 안다. 오케이. 됐죠? 네. 자, 이처럼 벤 다이어그램과 공식화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 자, 이제요. 그러면 그 아래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잡다한 개념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얘는요 이렇게 A 차집합 B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 A만 영역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A만 영역을 구할 땐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A에서 N, A 교집합 B만 쏙 빼버려도 되지. A만 영역 구할 땐. 혹은 어떻게 구하는 방법도 있냐? A 합집합 B 전체에서 뭐만 빼버리면 나올까? N. 얘기해봐. 뭐만 빼버리면 나올까? B 부분만 쏙 빼버리면 되지. 선생님 지금 뭔 얘기하는지 알아? 자, 저기에서 구하라는 영역은 요 영역이래. 그럼 어떻게 구할 수 있다? A에서 A 교집합 B만 쏙 빼거나 A 합집합 B 전체에서 B만 싹 빼거나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집합 열라 맞네? 드모르간 법칙 써서 이렇게 줄였어요. 자, 지금 이 상황은 어떤 공식 상태요?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기 때문에요. 바로 이 바깥쪽에 있는 이 영역을 구하는 거지. 얘는 어떻게 구할 수 있겠어?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N, A 합집합 B를 하시면 된다. 되겠죠? 그리고 자, 이제 희한한 게 나와 있어요. 5번째. 선생님 이상해요. 집합과 집합 사이에는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이런 거 써야 되는데 곱하기 기호가 와 있어요. 자, 얘는 공식적으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연산 기호는 아니지만요. 수학자들이 곱집합이다 라고 부르는 연산 기호예요. 되게 독특한 연산 기호여서 얘는 어떤 집합을 의미하는지 밑에 샘플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집합이 1, 2, 3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고 B라는 집합이 4, 5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을 때 A 곱집합 B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얘는 전혀 새로운 원소의 형태가 나와. A, B. A, B 우리 이거 보통 어디에서 배웠어? 평면 좌표의 점이지? 맞아? 와, 얘하고 얘를 조합해서 평면 좌표의 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A 곱집합 B라는 집합의 원소는 1,4, 1,5, 2,4, 2,5, 3,4, 3,5라는 이런 몇 개의 원소를 갖게 된다? 6개의 원소를 갖게 된다. 하나씩 이렇게 만나게 해서 생기는 새로운 집합이야. 즉, 이 곱집합은 되게 중요해요. 곱집합이요, 수직선 하나짜리의 개념을 좌표 평면으로 확장시키면서 나온 개념이기 때문이야.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곱집합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런 특징이 있어요. NA 곱하기 NB와 같아. 곱집합의 새롭게 탄생한 곱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원래 있던 요 집합과 요 집합의 원소 두 개를 곱한 것과 같아요.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곱하면 나오니까 우리 다른 기호보다는 곱하기 기호를 이용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집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곱집합. 되겠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집합 마무리 짓고 명치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짝 볼 집합은 뭐냐? 멱집합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멱집합이라는 개념은 영어로요, 파워셋이에요. 자, 집합을 영어로 set, SET, set이라고 부르는데 멱집합은 파워셋이야. 자, 그러면 멱집합이 뭐냐면요. 멱집합은요, 집합 안에 어떤 집합 안에요, 집합들이 들어가 있는 거야. 되겠습니까? 집합을 자신의 원소로 갖는 그런 집합이네. 속에 집합을 원소로 갖는 녀석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A의 멱집합이라 그러면 A와 관련이 돼 있는 어떤 멱집합이겠지. A의 멱집합이라는 건요, A라는 원래 어떤 집합이 있는데 이 A라는 집합의 모든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A의 멱집합이라고 불러요. 자, 기본적으로 멱집합 자체는 원소가 전부 뭐라고? 집합들이야. 그런데 A의 멱집합은 뭐래? A의 부분 집합을 자신의 원소로 가진 집합이에요. 자, 얘 한번 들어볼게요. A가 1,2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때 A의 멱집합은 파워셋입니다 라고 했지. 파워의 P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용하거나 혹은요 2의 A 제곱이다 이런 표현을 이용해요. 이 두 가지 표현이 전부 다 A의 멱집합, A의 멱집합이라는 표현인데 얘 한번 구해볼까? 자, 멱집합이라는 것은 A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을 자신의 원소로 갖는다 했지. 불러보자. 작은 것부터, 원소의 개수 작은 것부터 보면 시작. 공집합, 집합 1, 집합 2, 집합 1, 2 라고 나오지. 이게 바로 A의 멱집합이다 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해가 안 가지. 선생님, 파워셋이니까 A의 멱집합이다. 파워 해가지고 P자 붙인 거 알겠는데 얘 뭐예요? 자, 근데 우리 오늘 배운 개념 중에 이런 구조로 생긴 개념이 있었니? 없었니? 있었지. 뭐가 있었어? 부분집합의 개수. 맞아?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 자, A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야? 하나, 둘, 두 개지? 자, 여기에 A의 원소의 개수 2를 딱 놓더니 2의 2제곱해서 몇 나와요? 4 나오죠. 근데 이 새로운 멱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모두 몇 개다? 4개더라 라는 거야. 되겠습니까? 비슷한 개념이에요. 아까 곱집합을 이용했던 건 곱하기 기호를 이용해서 손쉽게 새로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유추할 수 있었지. 멱집합에서 이런 기호를 쓰는 건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넣으면 이 멱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4개구나 라는 사실을 한눈에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멱집합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멱집합 보도록 하자. 자, 멱집합. A의 멱집합은 이와 같이 표현한다. 2의 A제곱이나 PA로 표현한다요. 자, 그런데 이 멱집합은요, 구조가 뭐냐면 X, 대문자 X면 집합을 의미하죠. 집합을 자신의 원소로 가지고 있는데 이 대문자 X는 누구의 부분집합이다? 집합 A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뭘 알 수 있냐? A라는 집합이요, X라는 집합을 자신의 부분 집합으로 갖게 되면
이 x는 얘네들은 서로 동치관계예요. 이 x는 어떤 집합의 원소가 된다? A의 몇 집합의 원소가 된다야. 맞니? 맞지? 자, 그러면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집합이 1, 2라는 두 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을 때 A의 몇